성교육했다가 해고될 위기 놓인 도덕교사,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함께 하시죠. 자, 함께할 광고는 정성농장 광고입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누리 교수 얼마 전에 매불쇼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칼럼니스트입니다. 김누리 교수님, 중앙대 교수시고 배이상헌 직위 해제당한 한국 성교육. 배이상헌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입니다. 도덕 선생님이시고요. 교단에서 쫓겨나셨어요. 5개월 전에 말이죠. 이분이 전 세계에서 1,300만 명 이상이 보았다는 프랑스 단편 영화를 성윤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토론했다는 것이 직위 해제의 주된 사유인데, 억압받는 다수.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이 위통을 벗고 조깅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마디로 다 미러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상의를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 속에서 그런 남성을 꼬집듯이 상반신을 노출하면서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조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오고, 또 성기를 적나라하게 거론하는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거부감을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성평등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지요. 그런데 이 한국 교사는, 이 배이상헌 교사는 성비위범으로 몰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성교육은 직위 해제를 당한 것이죠. 김누리 교수님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수많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접대 사건을 보라.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중 모럴 사회다. 공적으로는 너무나 엄숙한 성윤리가 지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상적으로 성이 거래되고 착취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무대에서 나 동성애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또 성적 해방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분들 보면요, 성윤리가 대단히 고결한 분들입니다. 말만 이러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앞에서는 막 성윤리를 강조하고 성도덕을 강조하는 자들이 뒤에 가서는 이렇게 호박씨를 깐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현실은 무엇보다도 부실한 성교육의 원인이 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사는 사회가 온전하겠는가. 이분이 이제 동문학과 교수시잖아요. 김누리 교수님이. 독일의 교육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독일 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민주주의자, 즉 강한 자를 가진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독일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교육이 곧 자아교육, 강한 자아를 기르는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성을 당연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죄의식을 내면화하지 않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독일 성교육의 제1원칙은 성을 도덕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측면 승부에서 막 이렇게 노골적인 색드립을 날리는 이유가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일상에서는 입을 덮었을 때는 뭐 거침없이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일상 현장에서는 그냥 금기시되는 이런 이중성이
사실 저에겐 풍자 대상이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일상적으로 다 하는 일인데 일상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바고 말하는 바인데 어? 왜 그것을 가려야 합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는 한마디로 어 이중성을 확대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너무나 엄숙한 성윤리가 지배하지만 밤에 누구로부터 향응을 받아 가지고 룸사롱에서는 뭐 아주 질퍽하게 노는 거죠. 마요네즈가 등장하고 고추장이 등장하고. 올바른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고 강한 자아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아이들이 성차별을 받지 않고 성폭력에 희생당하지 않고 성적 억압을 통해 죄의식을 내면화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강한 자의식과 자아를 가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괴물이 된 우리 성인들의 마지막 책무다. 아이들을 우리처럼 피폐한 내면과 어두운 죄의식과 약한 자아를 가진 권위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참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딴 얘기만 하시니. 에? 여성 수유까지 성적으로 본 것은 서양입니다. 분노의 파츠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리준학님 성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은 지옥. 레드님은 아유 따님의 비임 교육을 시키셨다고. 예.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내 몸은 소중하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을 길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을 자꾸 이렇게 죄의식과 연결지어서 무엇을 생각하면, 무엇을 행동하면, 물론 이제 폭력이나 혹은 억압 이런 거는 이건 당연히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해야죠. 그게 아닌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이 결국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요. 피해자가 왜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일러줘야 한다. 이찬성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랙앤화이트님 성은 양지로 끌어올려야 성범죄도 줄어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불편한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얘기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고 배이상원 선생을 쫓아내버렸어요. 교당에서. 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막았어야 할 일 아닙니까? 물론 막기에는 너무 힘들죠. 수구 부패 언론들이 이 성을 잡고 죄악시하는 자기들은 뒤에서 여배우들 유린하면서 말이죠. 지면에다가 아주 그냥 도덕교과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성교육이 무슨 배란 니가 어떻고 그리고 착상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을 해야죠. 성숙한 민주주의자, 즉 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으로 기르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성교육은 너무나 한계가 명징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참고를 할 수는 있어도 맹종을 했어도 안 되겠죠. 독일의 그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 민주주의는 과연 한국이 따라야 할 표준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한겨레 글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박한식 선생이 구술한 것을 이현휘 제주대 특별연구원 이분이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식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민주주의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설정한 의제,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이 최고의 패권 국가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설정한 의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민주주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를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친미파로 또 심지어는 친일파로 이렇게 한국 정부의 진용이 구축된 거 아닙니까?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해서 한국민주주의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극심한 갈등과 각종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 제도와 한국의 역사적 유산에서 기인된 이런 한국의 역사적 유산에서 제기된 도전 간의 충돌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계몽사상에서 탄생한 가치다. 그런데 계몽사상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요체로 삼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 분리는 종교의 터전을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치의 공적 영역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와 특정 종교가 긴밀하게 제휴하는 양상을 보인다. 빤스 얘기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체험한 가장 끔찍한 재앙은 대부분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종교전쟁에서 파생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전쟁이 끝없이 창궐하는 중동을 보라. 종교전쟁이 끝없이 창궐하는 중동을 보라. 협상과 타협을 요체로 삼는 정치적 투쟁은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한 종교적 투쟁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게 되면 협상과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치 그 자체가 실종돼 버리고 만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 문명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따르기엔 한국은 이미 다종교 국가예요.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종교 가치관의 공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그런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 민주주의를 그냥 추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적이 들고 찬송가 부르는 극우 세력들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 라면서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기득권을 쥐게 되는 순간 이 나라는 이제 종교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합법적 행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 분립을 수단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은 민주주의에서 권력 분립을 수단으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목적은 권력의 불법적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 권력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통치의 핵심 수단인 권력을 약화시키면 통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국가안보, 경제성장, 분배정의, 환경문제 해결 등과 같은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각계에서 자기의 이익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요구 차원이 아니라 그 폭력과 억압이 이제 수반되는 기업인들은 노동자를 탄압한다든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노동자들이 극한 투쟁을 벌인다든지 종교계가 교회당 밖을 나와가지고 정권 타도를 외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침탈당하고 자영업자들이 고난받고 이런 가운데 또 청와대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러면 국가가 뭘 해야 됩니까? 나서서 공적 통제를 해야죠. 그게 정권의 유불리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 이해가 충돌하는 국가사회에서 공공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층간 분쟁 나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무언가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키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손 놓고 있어요.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야 저기 빤스 일당 좀 혼 좀 내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라는 이런 공권력 행사,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공권력 행사는 하지 않고 청와대나 털고 이러고 있어요. 암담합니다. 아유 이런 뭐 아침부터 이렇게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렇게 되네요. 예.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너희끼리 노세요. 그러면은 너희끼리 노시기 바랍니다. 예. 아휴 정말 참 한심한 일이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한숨 안 쉬고 새 주간을 시작한 적이 없었네요. 이게 벌써 몇 달째인지. 마치겠습니다. 예.